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2022년도 첫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참 10시에 열립니다. 참고로 9시에 뭐 안 열리니까 아이고 뭐 오늘 뭐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열립니다. 올 한 해는 지금 뭐 분위기 좋죠? 예, 삼성전자 뭐 자녀에게 물려줄 회사 뭐 1위, 뭐 올해 대박날 회사 1위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설레발쳐도 왠지 너무 이렇게 설레발치면 연초에 상반기에 또 약간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뭐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훅 갈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저는 올 한 해, 올해 삼성전자 그냥 15만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 또 뭐 20만원, 뭐 30만원 뭐 이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한 15만원 정도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그 정도, 예, 그냥 여기 지금부터 한 80%, 90% 수익 정도, 예, 그냥 그 정도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영상으로 주식도 개장하는데, 제가 쭉 봤어요. 이런저런 뭐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쭉 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정한 올해 큰 이슈가 뭐가 되겠냐. 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쭉 봤는데, 일단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었냐면, 물론 저도 미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은 일단은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예,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예, 상승 동력이 좀 약하다. 2021년에 비해서. 2021년은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많았잖아요. 돈도 많이 풀리고. 근데 2021년에는 그 스탠더드 앤 프로스, 예, 발음 괜찮았습니까? 예, 저 발음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S&P 500 지수가 거의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미장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도 올해는 그 정도, 예, 작년만큼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는, 예, 가치주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아니면 뭐 애플처럼 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는, 예, 꼭, 예, 상승 동력을 할 만한, 왜냐하면 수익성이 작년만큼 그 수익성이 올해도 많이 날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가가 오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주식, 그런 종목으로의 상승이 좀 또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뭐 일본에 투자하라, 뭐 이렇게 대도 안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골드만삭스에서 뭐 일본에 투자하면 좋다,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그런 건 다 거릅니다. 여러분 다 거르고, 요거는 뭐 그런 대로 뭐 내가 또 동의한다, 뭐 그런 건 제가 그런 것만 감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장이 올해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폭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생각하는 화두의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작년에 가장 큰 증시 첫 번째 화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공급망 이슈였어요. 공급망 이슈. 근데 저는 그게, 이 공급망 이슈는, 이거는 무슨 뭐 돈을 많이 풀고 뭐 경기를 살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구조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타이완,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대만에 가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본 공장, 반도체 공장, 그 르네사스죠, 뭐 화재 일어나고 뭐 이래 가지고 일부 생산 차질이 빚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조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트럭 운전사가 모자라 가지고
LA 항만에 컨테이너가 하나 둘씩 쌓이는가 했더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공급망 병목을 일으켰죠. 예, 그 하나의 사태가 엄청난 병목을 일으켰는데, 자, 멀리서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요소수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요소수 사태는 그것도 미중 갈등이에요. 맞잖아요. 미중 갈등으로 미국에 편들었잖아요. 호주가. 아이고, 나는 저쪽 안 갈래. 뭐, 미국 편 들래. 하면서 미국 편 드니까, 요거 봐라. 이러면서 석탄 수입을 중국에서 딱 끊어버렸잖아요. 이 원료가 되는,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은 요소수 생산을 줄여버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 이런 거 뭡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죠. 이런 것도 지금 누가 움켜쥐고 있습니까? 중국이 움켜쥐고 있죠. 최근 가격 올려버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그야말로 지금 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급망에 대한 혼란, 공급망에 대한 이슈는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지금 재고를 엄청나게 유독 싫어하는 경영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애플의 팀 쿡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좀 드릴게요. 팀 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고는 악과 같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예전에 재고는 악과 같아. 예. 우유처럼 신선한 아이폰을 만들자 뭐 요런 소리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모토로 내걸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차질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망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미장이 많이 올랐다. 올해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 삼성전자 같이 뭐 고배당주라든지 자사주 매입은 삼성전자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공급망 이슈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잖아요. 산업의 쌀이잖아요. 이걸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지금 물론 부족했던 거는 비메모리지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어떻습니까? 중국의 생산 차질,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시안에 막 도시가 폐쇄되니까 결국 메모리 낸드 플래시에서 지금 공급 차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는, 지금 비메모리 쪽은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8인치보다는 12인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일부 공급망 차질이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흡수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예전처럼 다르고, 물론 애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도 이제 앞으로는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는 괜찮은데 3등, 4등, 5등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는 좀 피해를 보고 이제 1등 하는 회사들이 더 크게 이제 피해를 덜 보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삼성은 예를 들어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이 완제품인데, 근데 완제품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지 AP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하다못해 배터리까지 이런 모든 MLCC도 마찬가지죠. 이런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세상은 공급망을 얼마나 수직 계열화를 잘 만들어 놓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필수 원자재가 될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냐 아니냐도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TSMC 밖에 없죠.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근데 워낙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다. 다들 삼성전자는 그냥 디램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에서도 이미 주문량도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지금 캐파가 100% 가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적은 양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50만 장이에요. TSMC는 100만 장이고, 이게 지금 100%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빛을 보는 그런 날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긴 안목에서 삼성전자를 보신다면 너무 좋은 회사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회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플랫폼도 좋지만 이제
공급망에서 자유로운 회사, 또 공급망을 원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급망에 대는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다 함께 같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